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우리 남매뿐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오빠가 엄마와 저를 앉혀놓고는 조용히 말을 꺼냈거든요. 다음 달에 지우가 인사 온다고 하는데 언제쯤 시간 괜찮을까? 주말이면 언제든 시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둘이 잘 상의해서 날짜 미리 말해줘. 근데 귀하게 자랐다고 하는데 음식을 뭐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남동녀 외동딸이라며 난 왠지 좀 걱정이 되는구나. 전에 오빠가 말하길 무남동녀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다고 했기에 엄마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살피던 오빠가 엄마를 안심시키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엄마, 지우 성격이 천진난만해서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한없이 천진난만한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또 반대로 흠이라면 흠인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사실 그 천진난만이란 단어는 당사자한테만 좋은 거 아닌가? 제가 불만스럽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사자한테만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내 친구들 중에도 외동들이 많은데 조금은 이기적인 경우가 많거든. 그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고 해야 하나? 그냥 그렇더라고. 좀 철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니까 좋게 좀 봐줘. 난 다 필요 없고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그 부분만 잘 전달해줘. 너 설마 우리 지우한테 신우이짓 하는 건 아니겠지? 오빠가 엄마와 제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새언니가 첫 인사를 왔는데요. 새언니의 첫 인상은 한마디로 마냥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는 한없이 해맑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다 첫날부터 엄마들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어머님, 어머님! 이라고 하면서 갖은 애교를 부려댔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입을 가만두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 이 불고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맛있는 거 있죠? 어머님, 이 잡채가 입에 쩍쩍 달라붙어요. 혹시 많이 불었니? 새언니의 말에 엄마가 당황한 듯 급히 말을 했는데요. 아참, 쩍쩍이 아니라 쫙쫙.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맛있다니 다행이구나. 어머님, 저 오면 또 해주실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내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 오, 우리 어머님 센스쟁이. 새언니가 온갖 가머니설로 엄마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 눈에는 새언니가 그저 가식적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결국 새언니가 돌아간 뒤 제가 투덜댔습니다. 엄마,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아주 밝고 귀엽기만 하던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아니, 엄마한테 막 센스쟁이라고 하질 않나. 좀 그렇잖아. 이제는 엄마가 시어머니가 될 텐데 너무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제가 눈에 불까지 켠 채 씩씩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제 손을 잡더니 조용히 말을 했어요. 딸, 혹시 예비새 언니가 엄마한테 함부로 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아니, 사람이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서 그렇지. 엄마, 만약 새언니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내가 평생 엄마 지켜줄 테니까 절대 쫄거나 그러지 마. 알았지?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혹시 아빠 없다고 엄마 무시하거나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래? 엄마가 오랜만에 아빠 이야기를 꺼내며 제게 물었어요. 그게 저번에 이모가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아빠가 없으면 새언니가 좀 함부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만약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엄마도 참고만 있진 않을 거니까. 근데 오늘 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 다만 철이 좀 없어 보이긴 하더라. 엄마가 보니
우리 딸보다 철이 없는 것 같긴 해. 엄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새언니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요. 다만 철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오빠네 신혼집이 본가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새언니가 수시로 집에 드나들었어요. 어느 날은 뜬금없이 엄마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한 식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식구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니? 그래서 말인데 집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요? 뭐?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말하는 거니? 네, 저도 가족인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구이한테 물어봐도 절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수찬이는 뭐라고 하면서 안 알려줬는데. 구이 말로는 이제 한 독립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서로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새언니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내 생각도 수찬이 생각이랑 같은걸? 왜요? 저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머님도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며 말을 하던 새언니가 엄마 귓가에 비밀번호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자, 이제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예, 넌 막장 드라마도 안 봤니? 그러다 우리도 막장 드라마 찍을 수도 있다. 괜찮으니까 저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아가씨가 알려줄래요? 새언니가 제 팔에 매달려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새언니가 조금은 듬직한 사람이 들어오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철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새언니로 인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짜증스레 새언니의 팔을 밀치고 말았어요. 새언니, 제발 좀 어른답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아가씨는 맨날 나만 미워하고 난 아가씨 되게 좋아하는데. 새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급히 저를 나무랐어요. 넌 새언니한테 왜 그래? 그쵸, 어머님. 아가씨는 저를 엄청 미워하는 것 같아요. 새언니가 훌쩍이는 모습까지 보이며 서러운 듯 말을 했어요. 새언니가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얼른 새언니한테 사과해. 엄마의 말에 제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제 대신 엄마가 새언니에게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얘, 네 시누이가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것 같구나.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니에요. 공부가 힘들긴 하죠. 제가 너무 철이 없이 굴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새언니가 축 처진 목소리로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습에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쓸데없는 아집 때문이었는지 딱히 사과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뒤 새언니는 예전처럼 본가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조용히 지내는 듯 해보였습니다. 갑작스레 새언니가 발길을 끊자 엄마는 걱정하는 듯 해보였지만 오히려 저는 조용해져서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에 집중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홀로 우리 남매를 키우셨기에 꼭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오빠가 찾아와서 엄마한테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엄마, 곧 있으면 생신이잖아. 엄마 생신 얼마 안 남았다고. 집사람이 이번에 엄마 건강검진 해드리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긴 하잖아. 집사람이 땡땡 대학병원에 미리 예약해놓겠다고 했어. 그니까 가서 건강검진 받아. 뭐? 땡땡 대학병원? 거기 엄청 비싼 곳이잖니. 뭐하러 그런데 돈을 쓰고 그래. 내가 알아서 작은 병원 가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이번 참에 제대로 한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잖아, 나도 엄마 건강이 걱정되긴 했어. 엄마 혼자 우리 남매 키우느라
제대로 된 건강검진 한번 못 받아봤었잖아. 우리 돈 잘 버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가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새언니가 건강검진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이 그렇게나 비싼 줄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처음으로 새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제가 전화를 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새언니, 이번에 엄마 건강검진 해드리겠다고 했다면서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내가 아가씨한테 감사 인사를 받는 날이 있네요. 저야말로 칭찬해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앞으로 더 잘해서 또 칭찬받아야지. 전화기가 울릴 정도로 새언니가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됐건만 저는 그런 새언니가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에서 엄마의 건강 이상이 확인되었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했으니까요. 암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는데요. 제가 기절할 듯 오열하고 있자 새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아가씨, 이럴 때일수록 침착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힘든 건 알겠지만 어머님을 생각해 주세요. 그래, 지금 가장 힘든 건 엄마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엄마는 우리가 잘 돌볼 거니까 넌 수능 시험에만 집중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빠, 지금 이 와중에 수능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나 그냥 수능 안 볼래.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동안 엄마가 너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네가 수능 포기한다고 해봐. 엄마가 퍽도 좋아하시겠다. 엄마는 우리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나 집중해. 맞아요, 아가씨. 어머님은 우리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아가씨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제 눈 똑바로 봐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님 반드시 이겨낼 거니까 아가씨도 힘을 내야 해요. 처음으로 새언니가 어른답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엄마는 수술을 하고 치료에 전념했는데요. 항암 치료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인지 얼굴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우선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어느 날은 새언니가 뭔가를 가지고 들어와서는 엄마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 골라왔죠? 이래봬도 제 눈썰미가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렇게 쓰시니까 완전 감쪽 같아요. 그렇니? 좀 괜찮아 보이니? 정말 괜찮아 보여? 그럼요. 완전 괜찮아요. 게다가 더 젊어 보이기까지 하는걸요? 얘는 암 걸린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아니에요. 완전 젊어 보이세요. 이러다 우리 어머님한테 남자친구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얘가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봐봐요. 완전 새색시 같잖아요. 새언니가 엄마에게 가발을 씌워주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종일 우울하게 있던 엄마가 그제서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는 퇴근하고 나면 의뢰 엄마가 먹고 싶다는 것들을 사서 본가로 오곤 했어요. 새언니 성격이 워낙 밝아서 그랬는지 엄마도 새언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에 제가 새언니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냥 철이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새언니 덕분이었는지 엄마는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수능 날짜가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미안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딸,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지금쯤이면 엄마가 한참 신경 써줘야 하는데 엄마가 많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는 치료에나 전념해. 엄마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잘 알고 있지? 당연하지.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잘 알고 있지. 다만 다른 엄마들처럼 못 챙겨줘서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치만 엄마가 수능 도시락만이라도 꼭 챙겨줄게. 엄마, 지금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든데 무슨 도시락을 싼다고 그래. 내가 대충 싸갈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아니야. 꼭 엄마 손으로 도시락 싸줄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엄마가 힘주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괜찮다며 몇 번이나 말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수능 전날이 되었는데요. 저녁에 새언니가 집에 와서는 제게 귀마개부터 안대까지 주면서 말을 했어요. 아가씨, 오늘은 푹 자야 하니까 이거 꼭 하고 자요. 그래야 내일 컨디션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나저나 언니 다리는 좀 괜찮아요? 깁스를 꽤 오래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게요. 하필 저까지 교통사고가 나서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는 목발이 익숙해져서 나름 잘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해요. 아가씨 수능 앞두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조심할 걸 그랬어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던 새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랑 수능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아가씨,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액땜한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아가씨는 수능 완전 대박 날 거예요. 언니는 진짜 초긍정적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제 액땜 끝난 거니까 수능 대박. 당연하죠. 아자아자! 수능 대박! 오늘은 무조건 일찍 자야 해요. 라며 새언니가 신신당부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보니 주방이 시끌시끌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깁스까지 한 새언니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 그 계란은 조금 더 있다가 말아야 한다니까.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니까 내가 한데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어머니 음식 냄새 맡으시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비록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맛은 기가 막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너 그러다 자빠질라. 아이고, 이러다 내 심장이 먼저 먹겠다. 엄마가 불안한 마음으로 새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새언니는 그저 해맑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와 새언니를 보며 제가 놀란 채 말을 했어요. 저기 도시락 안 싸도 된다니까. 오늘 가져가려고 어제 샌드위치 사다 놨어. 진짜 도시락 안 싸도 돼요. 새언니, 조심조심. 괜찮아요? 아가씨, 수능날 빵 먹으면 빵점 맞는데요. 제가 아주 맛있는 수능 합격 도시락 준비 중이니까 아가씨는 얼른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오빠가 있었으면 데려다 줬을 텐데 하필 출장 가서 혼자 가야 하잖아요. 하필이면 제 다리도 이래서 저도 못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니까 얼른 준비하고 앉아요. 제가 아침 차릴 테니까. 새언니의 말에 제가 준비를 하고 식탁에 앉았는데요.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던 모양으로 평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과 따뜻한 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가씨, 제가 유튜브 보면서 수능 도시락 반찬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도시락을 싼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점심 때 꼭꼭 씹어 먹고 파이팅 해야 해요. 아자아자 파이팅! 저는 그냥 샌드위치 싸가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다가는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어요. 아가씨, 그러다 체해요. 여기 물도 마시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요. 역시나 새언니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언니가 준비해준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는 시험장으로 향했는데요. 시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돼서 새언니가 싸준 도시락통을 열었는데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도시락통에는 메모지까지 붙여져 있었는데요. 아가씨, 체하니까 천천히 꼭꼭 파이팅! 이라는 말이 적혀 있기도 했어요. 그 메모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런 새언니 덕분에 무사히 시험을 받고
잠시 후 시험이 끝난 뒤 교문을 나서려다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세상에나 새언니가 교문에 엿을 붙인 채 두 손 모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외쳤어요. 새언니, 그 다리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엿은 뭐예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는걸요? 이거 보세요. 이제 하나도 안 아픈걸요? 라며 새언니가 깁스한 다리를 앞뒤로 마구마구 흔들어댔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교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수능 대박 난다고 해서 저도 한번 흉내내봤어요. 새언니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소보다 시험을 훨씬 잘 봤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은 새언니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무조건 합격한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맞아요. 이게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새언니의 따뜻한 마음에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 제 모습에 새언니가 좋아서 외치고 있었어요. 와, 이젠 아가씨가 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엄청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암튼 새언니는 못 말려요. 그 뒤 우리는 친자매 마냥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 새언니를 오해한 것이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며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요즘은 조카까지 태어나서 집안에 경사가 겹쳤는데요. 조카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요즘도 새언니가 가끔은 엉뚱발랄한 말을 하곤 하는데 무한 긍정 에너지를 가진 새언니는 우리 가족에게 항상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문득 수능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